자, 그러면 이제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고 또 네. 돈의 흐름, ETF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그 후배분 예, 김도영 팀장. 김도영 팀장님이 네.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선 볼 수 없는 그린 자켓을 입고 네. 오셔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아. 딱 그 재킷 색깔이 요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입고 왔는데 홍이 별로 없네요. 오늘. 없어. 왜냐면 네. 강 작가님한테는 관심이 없었나 봐요. 아. 김동희 팀장님 네. 패션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아, 그 친구가 원래 그 삼성자산 내에서도 패셔니스타. 네, 패셔니스트예요. 이런 자켓 색깔은 누가 시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오늘 방송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도 출연할 줄 알고 저는 마음 푹 놓고 있었는데 오늘 휴가 내가지고요 제가 나오게 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뵌 것 같아요, 진짜. 네네네네. 자, 우리 최창규 네. 본부장님과 함께 네. 오늘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ETF 시장도 최근에 보면은 기술주 뭐 그 반도체 ETF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많이 손해가 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한 두 가지 정도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네. 여전히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리츠 ETF 많이 말씀드렸는데 리츠 ETF 쪽에서 개인 순매수가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두 가지 놀린 것 같은데 역시 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고 빅 스텝이었어. 그러면은 역시 S&P 500이 반등을 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섞여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역시 최근에 시장은 어려우니까 뭐 인컴이라든지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망쳐야지라는 심리 두 가지 심리가 ETF 쪽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주제는 NH투자증권 하재석 위원이 한 달에 한 번 ETF 포트폴리오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참고로 이 준비는 우리 강한국 작가님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해봤자 우리 김탁 프로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뭐 퀄러티, 뭐 모멘텀 이런 얘기 하면은요, 우리 김탁 프로님은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본인도 주식에서 밸류, 퀄리티, 모멘텀 주식을 사시면서 왜 그러시나요? 근데 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은 아유 그런 아, 거, 그래요? 네. 네, 그런 거 왜 해? 막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거 본인도 배당 하시는데. 귀족 이런 거 저희가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와이드 모트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네. 싫어하세요? 그런 네. 얘기 하면은 굉장히 반응이 싸늘해가지고 제가 오늘 금요일로 미뤄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화면 오셔야죠.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하재석 위원이 한 달에 한 번 ETF 포트폴리오를 글로벌 ETF 포트폴리오, 국내 ETF 포트폴리오를 내는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주식에서는 4개 ETF를 추천을 했는데요. 코세프 미국 방어 배당 성장 이게 제가 지난주부터 목 놓아 외쳤던 배당 귀족이에요. 예, 배당 성장, 배당 귀족 같은 말입니다. 조금만 한번 저희가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아무래도 키워주시겠어요? 보시는 분들이 조금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서요. 네. 저것도 한 뭐 25년 동안 계속 배당 올린 그 친구들인가요? 근데 이제 배당 귀족이라는 용어는 S&P에서 쓰는 용어고요. 그죠. 나스닥은 나스닥 지수 만드는 회사가 달라요. 그래서 나스닥에서는 배당 귀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배당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배당 성장. 네, 화면도 커지고 있다. 화면 성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요. 배당 성장은 고배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 자체는 크게 높지 않은데, 네. 근데 그 배당이 좀 많이 늘어난다. 네, 이거구나? 꾸준히 네. 늘어난다. 참고로 배당 귀족은 25년, 그리고 배당 킹, 그 50년 배당 정도요? 킹은 네. 50년. 네. 예. 그리고 배당 챔피언은 10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늘어나는 기업인데 여기서 나스닥 배당 성장을 추천한 이유가 나스닥 배당 성장을 추천한 이유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좀 나스닥을 S&P보다는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뭉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예. 투자자들이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나스닥 배당 성장 일종의 나스닥 배당 귀족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킨덱스 미국 와이드 모트 아시죠? 와이드모트. 그 성 이렇게 있으면 네. 성 주변에 회사, 그죠. 그 연못을 파가지고 공성전 할 때 적을 방어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버피 총님이 맨날 이제 모트 있는 주식을 사거라 맨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옆에 보면은 미국 퀄리티 플러스 밸류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퀄리티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돈 잘 버는 기업. ROE 같은 수익성이 높겠죠, 그죠? 수익성 높은 기업 퀄리티라고 하고요. 밸류는 싼 기업. 주가 그러니까 그 회사의 돈 버는 거에 비해서 그 회사의 PER이나 PBR이 싼 기업. 그러니까 네. 두 가지를 짬뽕시킨 게 와이드 모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됩니다. ETF 너무 좋네요. 저는 김탁 네. 프로님과 좀 다르겠네요. 네네네.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좋아. 이런 반응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밸류 플러스 모멘텀인데요. 저것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모멘텀은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밸류 플러스 모멘텀. 예.
그 회사의 가치가 내재 가치가 싼데 최근에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종목. 예, 대표적인 게 최근으로 한정하면 뭐 우리금융지주 뭐 요런 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좀 약간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액티브 ETF 중에서 테마 ETF, 테마를 로테이션하는 코덱스 혁신기술 테마 액티브 요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번째 거는 잘 모르겠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건 좋아 보이네. 맨날 제가 하는 게 저런 거니까. 네, 그렇죠. 예. 저 이런 반응 나올 줄 알고 너무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사 프로님한테는 씨도 안 먹혀요. 예, 이런 얘기 하면은 야 그렇게 싸고 좋은 그 ETF면은 주식을 사지 뭐하러 ETF로 투자하냐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투자 쪽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네. 요즘은 예전에는 그냥 전통적인 자산인 주식 채권 요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요. 요즘은 주식과 채권이 둘 다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대체 자산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린플레이션 결국은 뭐 구리라든지 이런 실물 자산 쪽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라는 뜻에서 구리에 투자하는 구리 실물 그리고 희토류에 투자하는 글로벌 희토류 그리고 농산물에 투자하는 코덱스 3대 농산물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뭐 네, 재미없으시죠? 저는 별로. 네, 네. 사실 근데 한국에는 그 뭐지 원자재 종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ETF가 아직 없더라고요. 예, 없어요. 미국의 그 DBC의 그 GSG가 있는데 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제발 좀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 좀 하세요, 네. 강 작가님.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한국에서는 그 ETF로는 원자재를 좀 구현하기가 좀 어려운 게 네.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섞여 버리면 LP 즉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친구들이 그 유동성 공급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는 주로 선물로 많이 하는데 네. 원자재의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선물을 수합하는 수합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한 20년 정도 분석을 했는데요. 올해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최근에 별로 없었죠. 예, 원유 네. 같은 경우에도 뭐 100불 가면은 바로 떨어지고 또 뭐 50불까지 떨어졌다가 또 50불, 40불, 30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좀 사이클을 그렸는데 지금처럼 계속 고공행진하는 것도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현상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그런 얘기 좀 있지 않았나요? 2007년 전에? 예, 그때는 네. 저도 이제 갓 입사한 시기라 기억을 못 합니다. 네. 네. 아,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오르네. 네. 야, 100불 넘을 때 이제 찍고 내려가겠지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110불 그죠? 이 정도 네네네네. 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러면은 유가만 떨어지면은 이제 모든 걱정거리가 해소되는 거 아니야? 근데 유가가 70불, 80불까지 떨어지면은요. 네. 또 미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 에너지 거기가 기업들이 힘들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유가가 70불, 80불까지 떨어진다는 말은 거봐 경기 침체 왔잖아. 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글쎄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굉장히 미묘한 상황입니다. 그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 예를 들어 유가 7, 80불 되면 힘들어진다고 하는 건 그 에너지 기업들은 어떤 회사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에너지 기업들이 주로 이제 그 하이힐드 관련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행을 해요. 아. 예, 쉐일 뭐 이런 쪽이요? 예. 네. 아, 근데 그 채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군요. 그리고 또 유가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그 회사들의 수익성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너무 많이 유가가 떨어져 버리면 그 회사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네. 그 회사가 발행한 하이힐드 채권들이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하재석 위원은 좀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돈 잘 벌면서 독점적인 지위가 있으면서 그 회사의 제품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아마 그쪽에서 얘기하는 NH증권에서 얘기하는 시장에 대한 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또 그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또 재미난 ETF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네. 제가 이거는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뭐죠?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예, 한국의 핀테크 기업 아크로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엠페이 먼슬리 저런 거 나왔네. 인컴, 그러니까 월배당 형태의 ETF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예, 5월 5일 날 상장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7%를 주는 거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7%? 예, 연 7%인데 저는 연- 근데- 연칠이겠죠. 근데 저걸로 7% 줄 수가 없는데? 예, 어떻게 예, 되냐? 연 네. 7%인데 월 배당 형태로 7%를 주겠다. 7% 배당을 목표로 하는. 네, 네, 아, 목표로 하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것들을 네. 이제 배당 나온 거 배당으로 주고 네. 나머지는 일부 원금을 팔아가지고 7%를 아마 제가 예, 그러면은 제살 깎아 먹기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월배당을 줄 때는 배당 들어오는 그 종목에서 배당 들어오는 것을 합산해 가지고 그거를 12분의 1로 나눠서 매달 배당을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죠. 근데 저거로 예. 7% 절대 줄 수 없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네. 뭐 골드라든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강 작가님 생각은 원금에서 일부를 헐어서 배당 분배로 주지 않겠냐.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100이 이제 예를 들면은 원금 120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7을 팔아가지고 113으로 만들고 7을 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예를 들어 원금이 100이에요. 네. 100에서 뭐 배당 들어오는 게 뭐 한 5, 아, 뭐 안 쌓여 돼요. 갖고. 저거 1, 2밖에 안 돼요. 딱 아, 그래? 보니까. 그럼 예. 1, 2 쌓여 예. 갖고 그걸로 이제 나눠 주는 건 오케이. 그렇죠. 네. 근데 예. 원금이 100인데 원금을 깎아서 그러니까 80만큼 남겨 놓고 나머지 20으로 배당을 준다고요? 근데 저렇게 투자를 하면은 저 원금이 100에서 예, 110, 화면- 120으로 늘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화면 당연히. 잠깐만 그럴 것 같아요. 딱 예, 보니까.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근거는 뭐 TLT 같은 경우에는 저도 투자를 해보니까 한 달에 뭐 한 주당 1불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1불 정도 배당이 2, 나오긴 해요. 3%밖에 안 줄 것 같은데요. 예. 네. TLT 같은 경우에는 채권인데 그 정도 나오긴 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아이시어스 골드라든지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들은 배당이 나오지 않는 그런 EDV도 원래 그 채권 그 배당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저게. EDV가.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크로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핀테크 회사예요. 한국에 있는 핀테크 회사인데 최근에 한국에 있는 핀테크 회사들의 약간 그 트렌드가 뭐냐면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 그 기법이라든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 배분 기법을 이용해서 미국의 ETF를 상장하는 게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엔페이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연락을 좀 드려보려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락처를 찾아보니까 이메일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보내서 한번 미팅 좀 했으면 좋겠다. 네네. 네, 이렇게 요청을 보내놓은 상태니까 뭐 좀 더 정확하게 뭐 논리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7% 목표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뭐 로직이나 이런 걸 좀 알게 되면 제가 또 방송에서 네. 말씀드리도록 저 하겠습니다. 파일을 보니까 저게 이제 장기 수익률이 한 7, 8% 나올 것 같거든요. 보면. 네. 예. 그거 진짜 거의 다 준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갖고 있는 자산이 이제 가치 평가에서 늘어나갖고 그 돈을 다시 이제 배당으로 해준다면 뭐 그건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 같긴 그쵸. 한데 예. 그거는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일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예. 근데 저건 한번 좀 나중에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재밌긴 하네요, 근데. 예, 예, 뭐 이런 시도들이 저는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만들고 싶었던 ETF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월분배 방식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월급처럼. 예, 예. 왜냐하면 월분배 방식으로 퇴직연금 이제 저는 퇴직연금 시장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퇴직연금 시장이 커지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캐피탈 게인 주가가 올라서 수익 나는 것도 좋겠지만 매달 분배금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거래소도 한국 거래소도 과거에는 뭐 분배에 대한 제한이 있었어요. 뭐 분기 분배까지는 오케이 해줬는데 월 분배까지는 좀 약간 좀 전산사고로 힘들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피력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월 분배까지도 좀 허용해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월 분배 형태의 ETF들도 한국에 이거 참고로 엔페이는 미국에 상장한 겁니다. 미국에? 예, 아, 미국에 미국이군요. 상장한 건데 월 분배 방식도 한국에 조만간 상장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개해 주신 거는 이제 미국 상장되어 있는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엔페이. ETF인데 이제 한국에 우리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저걸 만들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ETF 상장이 일종의 등록제이기 때문에 아. 그 ETF를 상장시켜주는 브로커가 있어요. 네, 그 ETF 상장을 대행해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미국의 ETF를 상장하는 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규제 같은 게 없네. 예를 들어 제가 네, 상품을 만들어요. 네, 정프로 인버스 뭐 월 배당 1% 이렇게 갖고 네, 정프로 네. 이제 산 종목들을 이제 숏으로 하는 그런 이제 네. ETF를 만들어 월 네, 1%씩 내가 배당 네. 주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네. 그 받아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받아줍니다 미국에서는. 아, 그래요? 네, 받아주고요. 두 개가 네. 있죠. 정프로 레버리지, 정프로 인버스 어때요? 안 돼. 근데- 아, 그런 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미국에서는 LP라는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마켓 메이커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될 겁니다. 아, 네, 거래가 안 될 거고요. 미국에서는 정책은 뭐냐면 음. 투자 리스크는 투자자의 몫입니다. 네,
예. 우리랑 조금 접근이 다르군요. 예, 접근이 다릅니다. 네. 정프로님이 AP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 마켓 메이킹 한 사람? 예, 그런 사람들한테 돈 주고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FA라고 해서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굉장히 네네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드바이저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 상품이 나왔고요. 이 이거 상품은 얼마나 좋은 상품이고요. 제가 찍는 종목들마다 다 빠졌어요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야 설득은 될 것 같은데 예. 제 종목들 보면. 네, 설득을 해야 네. 이제 그분들이 리스트업을 해주고 그렇군요. 그분들이 리스트업을 해줘야 그 ETF가 그나마 거래가 됩니다. 네. 저의 LP는 우리 강 작가님을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마이너스의 손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나요? 네. 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수급쟁이고 저는 ETF쟁이, 참고로 퀀트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수급을 가장 우선시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ETF와 관련된 패시브 수급이더라. 이게 제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저는 이제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에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의 외국인 수급을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세 가지 ETF, VW, EM, IMG 이 ETF의 설정액이랑 같이 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설정액이 쭉 늘어나다가 횡보하고 있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얼핏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계열도 너무 길어요. 제가 하재성 위원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싶. 너무 시계열을 언제? 길게 그려가지고 17년부터? 2017년부터 22년까지를 한 차트에 그리니까 최근 수급이 어떻게 정교하게 움직였는지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번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닌가요? 저 보면? 예, 돈이 좀 예.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머징 마켓에는 대만도 있습니다. 네. 예, 대만도 있고 TSMC를 사기 위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건 시계열 좀 짧게 봐야 되는데 너무 시계열이 길어서 제대로 못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오늘 하나금투의 이재만 애널리스트랑 세미나를 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재만 애널리스트가 주신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가 좀 갖고 왔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이재만 애널리스트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는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최고 아니겠냐. 예, 그래서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뽑아주셨고요. 네. 저는 이제 ETF를 이걸로 치환했죠. 그러면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뭐냐?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LG생활건강, 뭐 DB하이텍, CJENM 이런 회사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현금 잉여금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종목들은 시장이 어려워지면 그 현금을 이용해서 M&A에 나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현금을 이용해서 배당을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으로 구성된 ETF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찾아보니까 요 셀트리온이나 DB하이텍, CJENM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ETF가 하나로 탄소 효율 그린 뉴딜, 그리고 KRX 300, 그리고 MSCI 모멘텀, 그리고 FN 성장 소비 주도, 그리고 VNS 셀렉트 밸류 이런 ETF들이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담은 그런 ETF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미국이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지 이런 건 모르지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금이 가장 큰 기업의 무기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을 들고 있는 ETF 포함한 ETF가 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펀트쟁이로 저거 해봤습니다. 시가총액 나누기. 그런가요? 시가총액 대비 현금 높은 기업들이 수익이 괜찮아요. 네. 수익 괜찮아요. 네. 네네네. 언제 이럴 때? 아니 그냥 평소에도? 전반적으로.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앞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하재석 위원이 와이드 모트, 결국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돈을 꼬박꼬박 잘 벌고 있는 기업, 바로 그런 기업들이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은 거의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